들리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우아한 노년을 위한 뇌 건강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1시간 동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신동석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강남에서 학교를 나왔고요. 대학교는 카톨릭 의대를 나왔죠. 그래서 계속 강남에서 학교를 다녔네요. 그리고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펠로우십을 하고 그다음에 그 가톨릭 의대 교수를 하다가 최근에 압구정동의 신동석 신경과 의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우아한 노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우아한 노년이라는 것을 이제 놓고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는데 제 친구랑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그 친구가 갑자기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죽고 싶냐? 그 친구는 이제 유수한 대학의 교수고 굉장히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고 뭐 부족한 것이 없는 친구인데 갑자기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이제 자녀가 약간 좀 어려운 병에 걸려서 어릴 적부터 고생을 많이 하고 회복이 잘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잘 키워서 얘가 공부도 잘하고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가서 팔을 잘 쓰지 못하게 된 거예요. 병이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친구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졌는가, 그리고 이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온 정신이 쏠려 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빨리 죽고 싶어 하지 않아? 이제 나는 50만 넘으면 그냥 가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굉장히 큰 명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죽음이란 무엇인가 생각하기 전에 그러면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죽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잖아요. 공자님 말씀에 우리가 사는 게 뭔지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생로병사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생로병사라는 거는 뭐 문자 그대로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몰랐는데 불교 용어더라고요. 요즘에 생로병사의 비밀 해가지고 이제 뭐 텔레비전 프로도 있는데, 생로병사라는 거는 이제 불교에는 이제 사고라는 것이 있는데 중생이 반드시 겪어야 될 네 가지 고통이라고 해갖고 사고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게 좀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생이 고통인 거죠.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왜 고통인가? 프랑스 속담에 젊은이는 희망에 살고 노인은 추억에 산다는 얘기가 있는데, 인생이라는 것은 희망도 주고 추억도 만들어주는데 왜 고통일까? 인생이 이제 고통인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불만족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는 살면서 즐거운 것들이 많은데 우리 마음속에는 저런 것들이 꽉 차 있을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해야 할 걸 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바라고 걱정하고 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이 마음의 번뇌의 근원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성과 본능이 있는데요. 우리 뇌를 보면은 우리가 전뇌, 중뇌, 후뇌, 부정력이라든지 뭐 이렇게 뇌를 대뇌라고 그러죠. 이 부분이죠. 이 대뇌는 신피질이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진화론적으로 따지면 맨 마지막에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고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인간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간적인 생활을 하게 만드는 그런 데입니다. 근데 여기 구피질, 동물들도 갖고 있고 파충류도 갖고 있는, 그래서 뭐 파충류 같은 애들은 굉장히 난폭하죠. 음식을 보면 먹고
쉬고 싶으면 쉬고 맨날 싸우고 이 본능의 영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뇌관이라는 부분인데 뇌관에는 우리 뭐 표정을 담당하는 표정근 신경부터 이제 숨 쉬고 먹고 마시는 그런 것에 이제 해당이 되는 뇌신경들이 나오고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하게 하는 그 생명 중추가 이 뇌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이제 생명 자체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뇌라는 것은 생명 작용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본능적으로 우리가 생존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생활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우리가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여기는 뭐 자율신경처럼 우리가 이제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잘 돌아가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지식을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감정과 본능을 잘 다스려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우선 대뇌를 말씀을 드리면 이성적인 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전두엽에서는 우리가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이 두정엽에는 운동신경, 감각신경들이 모여서 몸의 이제 움직임을 관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측두엽에는 기억과 청각을, 그리고 이 후두엽에서는 시각을 담당을 해서 우리가 오감을 느끼고 그다음에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인간적인 뇌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안쪽에 변연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쪽은 감정과 본능의 중추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대뇌 피질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뭘 하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프로세스를 복잡하게 거치죠. 이 안에서 어떤 때는 감정에 휩쓸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본능에 충실하게 행동을 해서 내가 생각한 것하고 내 행동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변연계에는 도파민이라는 부분하고 세로토닌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도파민이라는 것은 우리 어떤 본능에 해당되는 호르몬이고, 그 다음에 세로토닌이라는 것은 감정에 담당하는 그런 뉴로트랜스미터인데, 도파민이 많으면은 조현병이 생길 수 있죠. 흥분돼가지고 마약 먹어서 전되는 거고, 마약을 먹거나 이제 뭐 어떤 데 중독돼 있는 사람이 그 자극을 받게 되면 도파민이 분출해가지고 굉장히 정신도 또렷해지고 집요해집니다. 근데 이제 도파민이 부족할 때는 파킨슨병처럼 몸이 굳어지고 섬세한 운동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세로토닌계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적게 나오면 우울해져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한테는 이제 세로토닌을 공급해주는 그런 약을 먹게 되고, 이 세로토닌이 너무 많이 나오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온갖 자는 신경이 다 쓰이게 되는 그런 불안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연계라는 것은 쾌락과 고통의 중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고통 네트워크하고 쾌락 네트워크가 붙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것과 쾌락을 느끼는 것 사이에는 한 끗 차이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쪽에는 보상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어떤 보상 시스템에 이제 길들여지면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 세로토닌이 분비가 더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면은 뭔가 좀 슬프고 우울할 때 그림을 보는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습관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그 잘못된 보상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그것이 중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조화로운 삶을 의미하는데, 건전한 이성으로 내면의 감정과 충동을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건전한 습관으로 잘못된 나쁜 습관을 몰아내는 이런 것이 이제 어떤 조화로운 삶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고통과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 로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 이게 일본에서 그 실버 하이쿠 대회, 하이쿠라는 게 이제 일본의 단시거든요. 두 줄이나 세 줄로 약간 춤철 살인 같은 그런 이제 시를 짓는 건데,
이 내용이 뭐냐면 연상이 자기 취향인데 이제 더 이상 없다. 92세 할아버지가 써서 장엄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는 어떤 목표가 없어지고 상실을 하게 되는 그런 것과 연결이 있겠죠. 여기 이제 숫자가 적혀 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노인이라고 할 때 몇 살부터 노인일까요? 60. 네? 아니, 이번에 리포트 나올 때 75세. 네. 80세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보통은 이제 조금이라도 더 높은 나이를 노인이라고 부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60, 55, 65, 75, 98. 60세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회적으로 60세가 넘으면 환갑 넘으니까 노인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사회복지관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55세는 이제 은퇴하는 나이죠.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제2의 인생을 즐기세요 이렇게 하는 나이고, 65세는 지하철이 공짜가 되는 나이죠. 그 다음에 75세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그 의사 선생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지금 이제 이분이 98세 때 현역으로 의사였어요. 이분이 104세에 들어가셨는데 그때도 현역으로 의사였어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책 쓰고 일하고 병원을 운영하고 하셨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제 일본의 히노하라 박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75세에도 아주 활발하게 일하는 사람이 많은데 무슨 자꾸 노인 거냐. 굳이 노인이라고 부르려면 75세 이상은 신노인이라고 불러라. 진취적이고 기상이 풍성한데 나이만 좀 많다. 그래서 이분 75세를 주장하셨는데 한국은 요즘에 80 넘게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90대도 정정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 신노인의 기준에 한국이 점점 가까워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유엔에서는 아직 65세를 노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계속 노인 인구가 많아지죠. 뭐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벌써 이제 그 노인 인구가 확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2050년이 되면 전 국민의 약 40%가 소위 말하는 노인이 되는 거죠. 65세 이상이 되는 거죠. 미국의 미네소타 의사협회에서는 노인의 기준을 스스로 늙었다고 느끼거나 나는 배울 만큼 배웠다, 이 나이에 그깟 일 뭐해, 내일은 기약할 수 없다고 느끼고, 젊은이의 활동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듣기보다 말하는 걸 좋아하고, 옛날에 그 시절 좋았던 그 시절 그리워하고, 예, 여기는 노인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오늘 공부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장수유전자가 발견이 돼가지고 그쪽을 뭔가 좀 요즘 유전자 치료 같은 거 하고 그러니까 자꾸 뭐 끄적끄적 하는 거죠. 저희 할머니가 104세예요, 만으로. 근데 기억력이 좀 안 좋으세요. 그리고 거동도 조금 안 좋으세요. 근데 이제 저희 할머니가 100살 때 폐렴이 걸려가지고 제가 그때는 이제 병원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제가 입원을 시켰죠.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가 숨을 안 쉬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병원을 좀 멀리 다녀가지고 1시간 정도 걸려서 갔더니 1시간 동안 사람이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되나요? 그죠? 근데 아주 숨을 못 쉬신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쌕쌕 하면서 이제 숨이 잦아 들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서 이제 동맥혈 검사를 했더니 보통 이제 90% 이상 나와야 되는데 55%인 거예요.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할 수 없죠 그러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호흡기내과 의사가 아니 그래도 선생님 할머니니까 제가 한번 열심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가래를 몇 시간 뺀 거예요. 네? 가래를 몇 시간 동안 뺐다고. 인공호흡기는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인공호흡기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그 엠브베깅이라고 해서 이제 막 바람 넣어가면서 가래를 막 뺐어요. 떼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계신데 이렇게 한번 넘어갔다 오시니까 머리가 까매졌어요. 그리고 완전히. 장수유전자가 아마 어떻게 좀 건드려졌는지 목소리도 커지고 네, 그래서 참 이게 사람의 수명이라는 게 몇 살까지가 좀 궁금한데 하여간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사는 시대가 된 거죠. 의사들이 그냥 돌아가시게 안 놔두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에는 노인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견해가 들어있습니다. 이 노인이라는 존재는 왜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되냐면 신체가 변화하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시력, 청력, 뇌기능, 입맛, 소화기능, 호흡, 심장기능, 근력 등등등 어떤 변화가 발생을 하느냐면 시력이 떨어지겠죠. 청력도 떨어지겠죠. 뇌기능도 떨어지겠죠. 입맛도 없어지겠죠. 이빨도 빠지고 소화도 잘 안 되겠죠. 숨도 가빠지고 여러 가지 혈관 질환 같은 것이 생기고 근력도 없어지고 관절 여기저기 아프고 대소변을 좀 가리기가 쉬워지지가 않고 이게 이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다 떨어지기 때문에 남자 여자 구별도 좀 없어져요. 이런 신체 변화가 있을 뿐 아니라 감정도 우리가 굉장히 내향적이 되는 이유가 경제력이 사라지면 집에 있어야죠.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러면은 위축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은퇴를 하시니까 이제 할 것도 별로 없고 몸도 불편해지니까 자꾸 누군가한테 의지를 하게 되니까 수동적이 되죠. 생각이 굳어지죠. 자꾸 세상은 막 급변하는데 옛날에 살아온 거랑 다른 거를 뭐 젊을 때나 변화가 즐겁지 내가 살아온 편안한 인생이 자꾸 바뀌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몸이 안 좋으니까 자꾸 조심해야 되고 그게 위축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래서 자꾸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어딘가 자꾸 집착을 하고 애착을 갖게 되고 언젠가는 또 그 사람들과 헤어지기 때문에 상실감이 있고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이 생각이 많기 때문에 뭐 새로운 걸 하기보다는 자꾸 옛날 생각을 하고 그때가 좋지 하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전도서에 보면은 여기 뭐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하면서 하는 얘기가 해와 빛과 달들과 별들이 없다는 건 그냥 눈이 안 보인다는 얘기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는 말은 우울하다는 얘기고 집 지키는 자들이 떤다. 뼈가 약해지고요. 관절이 구부러지고 이빨이 빠지고 눈이 나빠지고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예민해지고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굉장히 마음이 위축되고요. 길에서도 놀래고 머리가 하얘지고 기력이 없어지고 아무런 욕망이 없어져서 결국은 사망한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명예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결국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가 인생을 참 즐겁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헛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 생로병사라는 것이 고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아한 노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그 치매를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non-study라고 해갖고 그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나중에 돌아가시면은 저희가 그 뇌를 좀 기증받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인생을 갖다가 기록을 하면서 나중에 부검까지 해가지고 어떤 그 치매나 이런 것들의 원인을 밝히려고 했던 그런 책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 수녀님들이 인생의 어떤 마지막 어떤 무한 노년을 원하시는지를 얘기를 했는데 나는 또한 죽기 전까지 내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고 기쁨과 슬픔을 느끼며 태양이 떠오르는 황홀함과 새로 돋아나는 풀의 향기
가을밤의 청량함,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을 느끼고 싶다. 나는 내 인생에서 내가 해야 할 바를 완수하고 이 세상에서 작은아마 무엇인가 했다는 것을 느끼고 싶다. 그리고 가능하면 오랫동안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노년의 소망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아한 노년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 맞습니까? 나이가 들었을 때 굉장히 소박한 걸 바라죠. 나는 한 100억쯤 벌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안 하고, 정말 멋진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이런 생각 안 하고, 여자분들이군요. 정말 멋진 남자. 이 시편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생산성이 있는 거죠. 진액이 풍족하고 체력이 있고 빛이 청청하니 감정적으로 안정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우아한 노년의 모습은 비슷한 것 같고 성경에도 그렇게 써있네요. 이게 참 신체가 건강하고 네. 저는 사실 이건 옛날에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고요. 저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밝은 미소. 제가 중년 이후에 저렇게 밝게 웃는 사람들 많이 못 봤어요. 가끔 가다가 제가 넉넉해서 막 웃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이게 이제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감정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이 근원이 어디일까요? 뇌 건강이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아한 노년을 위한 뇌 건강 시간인데, 현재 인생이라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늙는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